법의 잣대는 공평해야 하지만 법조인의 심리적인 저울은 약자에게 조금은 기울어져 있어야 한다. 사회적인 약자에게 병이나 범죄의 책임은 얼마나 큰 것일까요? 가난한 이들에게는 뒷문을 열어주자. 그것이야말로 실질적인 평등이자 진정한 정의이다. 진정한 법조인의 자세는 바로 이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의 리포터 정다사롬입니다. 최근에는 당장 의료사고로 억울하게 사망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분쟁들은 더 이상 타인만의 문제가 아닌 내 가족, 내 주변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의의 편에서 의뢰인들의 사건을 항상 내일처럼 해결하고 계신 정용진 법률사무소의 정용진 변호사님을 만나 뵙고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말씀에 앞서서 이 인천에 위치한 정용진 법률사무소에 대한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활동하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내년 로스쿨 수료 예정인 변호사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나겠죠. 저희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변호사 중 한 사람이 아닌 선택받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택받는 변호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들라면 전문성과 의뢰인들과의 신뢰관계 두 가지라고 봅니다. 특히 의뢰인들과의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기 위해선 의뢰인의 사정을 가슴으로 깊이 이해하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법대를 졸업하고 뒤늦게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되고 변호사가 되기까지 저 또한 스스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도 의뢰인의 고통을 잘 알고 이해하고 대변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저희 법률사무소는 언제든지 편하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시간이 허락되는 한 제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높은 수임료 때문에 이중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하고 있고 야간이든 휴일이든 원하시는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틈틈이 전문 서적을 읽고 연구하거나 의료법, 지적재산권법, 관세법 등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여 지식의 폭을 넓히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이 국선 변호인으로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해오셨고 또 2008년에는 우수 국선 변호인으로 표창까지 받으셨어요. 이 국선 변호인으로 활동하시면서 그동안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조금만 말씀해 주세요. 예, 국선 변호인 활동은 대다수 변호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세울 것이 못 됩니다. 국선 변호 활동은 다양한 사건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습니다. 저는 특히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몇몇 사건의 변론을 진행한 적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언론에 비춰진 피고인의 모습과 실제 피고인들의 모습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피고인의 모습을 최대한 재판에 반영시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범죄에 대한 책임이 오로지 그 피고인 개인 책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책임도 일정 부분 있음도 실감했습니다. 특히 그 부모의 잘못된 성장 환경 제공, 즉 가정 환경이 한 사람의 일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피고인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최대한 끌어내 재판에 가감없이 대변해주고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제출해주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이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쳐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비로소 큰 보람을 느낍니다. 다만 그 법원이 피고인의 사정을 좀 더 두루 살펴보았다면 더욱 설득력 있는 판결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법리에만 치우쳐 판결했다는 아쉬움이 남는 사례들도 몇몇 있었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의료 과오 소송을 주로 전문적으로 맡고 계신데요. 최근에는 의료 분쟁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 과오 소송의 양상이나 예방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처법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의사는 그 전문의 과정까지 포함하면 10년 넘게 공부하고 임상 경력을 쌓은 사람이고 꾸준히 새로운 진료 방법 등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과오라고 주장당하는 일이 생기면 명예심 등 때문에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마무리 짓거나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아예 불필요한 과잉 진료에 나서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각 진료 분야별 의사들이 일종의 의료과오 방지 대책 기준을 만들어 공유하거나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환자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들이나 그 가족들은 의사와 평등한 관계에서 의사에게 진단명이 무엇이었는지, 수술의 부작용은 없는지, 어떤 약을 처방했는지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 분쟁의 사전 예방이나 권리보호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의료 행위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환자의 권리의식까지 높아지다 보니 이제는 의료 분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의료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경우 대개 각 진료 영역별 의료 과오의 유형이나 각 유형에 따른 진료 행위에서 특히 문제되는 과실 유형에 대해 이미 충분한 자료나 연구 결과를 집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과 영역에서의 의료 분쟁의 경우 환자가 호소하는 주된 증상만 듣고 소홀히 진단했는지 여부가 종종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의사는 환자의 가족력이나 병력, 약물의 부작용, 과민성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문진을 통해 진단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꼼꼼히 챙겨두어야 합니다. 또 환자 측에서도 역시 진료 과정 중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진료 기록부를 확보해라든지 의사가 어떤 약물을 투여하였다고 들었는지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시간 순서에 따른 사건 경과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 분쟁이 생긴 경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료 분쟁 전문 변호사에게 무조건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환자 측이든 의사 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의료과오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환자 측은 감정적으로 격해지기 쉽고 또 그런 분쟁에 직면하게 되는 의사 측 역시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냉정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환자 측에서는 감정에 사로잡혀 의료진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일도 생깁니다. 또 무작정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형사 고소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통해서 과실 있는 의료 행위를 특정하지 않은 채 무작정 고소하는 것은 도리어 추후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충분한 상담을 한 다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 의료진에게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도 관련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현실인데요. 이에 대한 대처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료 분쟁을 종결하는 방법에는 법정 외에서의 조정이나 화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 측에서는 무리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의사 측에서는 의료과오 책임을 부인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실제 조정이나 화해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조정이나 화해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단 민사소송에서 환자 측은 의사의 진료 과정을 각 행위별로 분류하고 그중 현재 발생된 악결과와 관련성 있는 진료 행위를 추려 그 진료 행위 중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통상적인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에 위반한 것이 있다라는 주장과 함께 그 입증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주장이나 입증은 여건상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의학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변호사들이 의료과오 판례에 대한 연구와 의학 지식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고 법원 또한 의료전담 재판부가 심리하도록 하는 등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최근 환자 측 승소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료기록부가 위조 변조됐다 하더라도 반드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진료기록부를 검토하다 보면 간호기록지의 사인이 2, 3일간 한 사람의 동일한 필적으로 되어 있다든지 진료기록부 쪽수가 누락되어 있다든지 하는 등 변조가 의심되는 진료기록부가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기보다는 각 진료 과정에서 있었던 의사의 설명 내용이나 경과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에게 상세히 전달하여 승소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수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맡으셨던 이 의료 과오 사건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우선 의료사고와 의료과오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의료사고는 의료과오보다 넓은 개념으로 의료행위가 개시된 때부터 끝날 때까지의 의료행위 전 과정에서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의료과오는 그러한 의료사고 가운데 의사의 과실이 개입되어서 악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가 주로 다루는 분야는 바로 의료과오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의사의 의료행위는 다양할 수밖에 없고 의사마다 지식과 기술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의 인체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료행위에 어떤 잘못이 개입되었느냐를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의료과오 소송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의 잣대를 통해서 진료 과정 중에 의사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일입니다. 여기서 법의 잣대라는 것은 의사가 일반 의학 수준에 따른 의료행위를 다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의료과오가 인정된 사건 중에는 예를 들면 초음파 검사를 신중하게 하지 않아 태아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단순히 유산으로 판단하여 제대로 된 검사와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하거나 환자가 흡변설사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무시해버려서 급성 위장관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의료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 두각을 나타내고 계신데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막연히 의료 소송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의료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주로 취급한다는 뜻이고 그에는 의료과오 소송,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법 위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환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의료보험 제도와 관련 헌법소송 등 여러 가지 업무가 포함됩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자동차 보험 관련 소송, 가사, 행정사건 등도 당연히 처리합니다. 특히 자동차 사고가 도주 차량이나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민형사소송이 동시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당사자 중 어느 쪽의 과실에 기인한 것인지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필요로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실제 교통분쟁으로 인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나 피해를 입은 이들의 상황을 들어보고 직접 현장에 나가봅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시에도 참여합니다. 현장을 보거나 경찰 조사 시 참여해보면 과실이 어느 쪽에 있는지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따른 분쟁 역시 가입자들이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봅니다. 이런 노력 때문인지 저희 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로 인한 분쟁 처리에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께 의료 분쟁과 교통사고 분쟁에 대한 여러 다양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이 정용진 법률사무소에서는 민사, 가사, 형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국민들의 법적 주치의가 되어주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처음 제 이름을 내걸고 법률사무소를 개업했을 때 그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반적인 배상 소송과 함께 의료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무, 등기 업무도 개시하여 통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평생 의뢰인들의 분쟁 해결을 위한 도구로서 살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신뢰와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삼등칸 기차만을 이용하는 슈바이처 박사에게 그 이유를 묻자 자신은 편안한 곳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닌다고 말했다는데요. 오늘 만나뵌 정용진 변호사님은 이 슈바이처 박사의 일화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진정한 법조인으로서 전문 분야 연구에 힘쓰고 있는 정용진 변호사님을 보며 겸손은 그 사람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정용진 변호사님의 행보가 기대되는데요. 지금까지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의 리포터 정다사롬이었습니다.